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인제와 하천 등 도내 접경 지역의 출산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군인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부대가 줄면 도내 출산율도 낮아질까 걱정입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18년 강원도 출생 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 즉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는 인제군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천군이 1.5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철원군도 1.54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합계 출산율이 1.07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은 도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반면 횡성군 0.86명, 평창군 0.88명, 영월군 0.91명 등 농촌 지역은 도내 평균을 밑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방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것은 군인 가족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인제, 철원, 화천의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1.5명 이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시군별 지난해 출생아 수는 원주시가 2,041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1,705명, 강릉시 1,036명 등 출생하는 지역 인구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는 8,351명으로 전년도보다 607명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11,976명으로 전년보다 431명 늘었습니다. 결국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빼면 지난해 도내 인구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3,625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자연 증가 마이너스 현상은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어 도내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전체 사망자의 19.7%는 12월과 1월에 발생했으며 암과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사망 원인이 전체 사망 원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추울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특히 노년층의 경우 보온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들이 민간업체까지 끌어들여 공원 개발 사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간이 빠듯하고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홍제동의 한 공원 부지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강릉시가 이 일대에 민간업체를 끌어들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업체로부터 최근 토지보상비 232억 원을 받았고 내년 4월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5월에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명품 공원을 좀 이제 만들어서 어떤 이제 시민들한테 뭐 힐링이나 휴식처로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공원 일몰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내년 6월까지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지자체의 개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부지를 매입해 30%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 시설로 만들어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강릉에서 4곳, 전국적으로는 77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원 개발을 하기로 했던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지역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원주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등 전국 14곳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기간이 촉박한 것도 문제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지자체마다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야 하는데 업체의 토지보상비 예치와 각종 심의 진행 등으로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강릉 등 전국 지자체 15곳이 국토교통부에 일몰제 유예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좀 연기하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위험 판결의 그 여지도 되게 좀 있고. 내년 6월까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무효가 되면 공원으로 묶였던 땅은 땅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사업자들은
투자비를 매몰 비용으로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거대 통신사와 지역 케이블 방송의 인수합병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방송은 통신자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대 통신사로부터 지역 방송 발전 분담금을 거두는 해외 사례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자본과 지역 케이블 방송의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지역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 상품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지만 인수합병으로 SK와 LG 등 3대 통신사 계열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이 80%로 치솟으면 지역만의 콘텐츠를 만들던 지역 방송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마다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통신사들은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역점을 두지는 않거든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역 방송은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방송법 규제조차 받지 않는 통신자본과의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방송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통신사들로부터 지역 방송 활성화 분담금을 거두자는 방안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4년 전에도 CJ 헬로 인수에 나섰던 SK가 향후 5년 동안 5조 원의 콘텐츠 산업 지원금을 내겠다고 발표한 만큼 통신사들 내부적으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년 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낸다라면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에 각 사당 1,000억 원,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1년마다 100억 원씩 해서 포털과 종합 채널의 등장에다 1인 방송까지 활성화되면서 지역방송 발전기금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을 해서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동의를 하는. 공공재인 지역방송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의견은 최근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 쓰이는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적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 강원FC가 아쉽게도 구단 최고 성적을 갈아치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파이널A 원정 경기에서 강원은 전반 39분 한 점을 내준 뒤 연인 슈팅에도 상대 골문을 뚫지 못해 0대1로 졌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최고 성적이던 2017 시즌 때와 같은 K리그1 6위 자리를 확정하면서 최고 성적 달성은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도내 평준화 일반고 배정에 처음 적용되는 선지원 후 추첨제가 본격 시작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평준화 일반고 원서 접수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비평준화 일반고 합격자는 이보다 앞서 오는 19일 학교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고입 전형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서 마감일인 13일 평준화 일반고의 지원 경쟁률을 파악하는 등 고등학교 배정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실시돼 학기 초 사복 등교가 이뤄집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2만 6천여 명에 대해 1인당 30만 원 범위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교복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월 말부터 6월 중 여름교복이 지급되고 10월부터 11월 중에는 겨울교복을 나눠주며 신입생의 경우 하복이 지급될 때까지 사복을 입고 등교하면 됩니다.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8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오는 10일 폐장합니다. 원주 지역 308개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 새벽시장은 원주천 둔치에서 지난 4월부터 매일 새벽 4시에서 9시까지 열렸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 실명제와 불량 농산물 리콜제 등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32만여 명이 다녀가 예상 판매액은 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낳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한 유족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폭발 책임에 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수소 관련 사업 과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